교양관 힘들지 않아요? 저희 100년관에서 원래 했었는데. 네. 그러면 리액트 기초 세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리액트 기초 세션을 맡은 김다은입니다. 이제 리액트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자주 사용될 그런 언어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노드.js 설치, 그리고 리액트 앱을 만들어 오시는 걸 부탁드렸는데 다 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네. 그 약간 보랏빛 나는 친구 말고 그 파랑파랑한 코드예요. 비주얼 코드예요. 그 가능은 한데 불편하실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애 친구를 깔아주시면 돼요. 저게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약간 보랏빛 나는 친구와 저렇게 파랑파랑한 친구가 있어서 요즘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돼 있어. 아, 저번에 깔려 있지 않나요? 네, 다 깔려 있는데. 아, 네, 그러면 나중에 CS 진행하면서 다른 운영진 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드.js를 깔았는데 일단 노드.js가 뭘까요? 노드.js는 말이죠. 자바스크립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웹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읽고 실행을 해주는 걸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드.js 이전에는 웹 브라우저가 유일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드.js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또 독립적인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라고 웹 서버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어떤 환경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활용 범위가 넓어졌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걸 다운을 딱 받았으면은 이런 폴더가 막 여러 개 생길 거예요. 일단 이게 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폴더인지 한번 살짝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노드 모듈스. 이거는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건드릴 일이 없어요. 그냥 리액트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여러 패키지들이 다 여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블릭에는 잠깐만요. 제가 같이 보여드릴까요? 그냥 여기 보면은 퍼블릭에는 index.html이 있는데 거기에는 div해서 id root라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가 이 모든 화면을 리액트로 만든 모든 화면을 루트라는 div 안에 통째로 넣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HTML 파일은 하나인데 리액트가 계속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다음에 src에는 app.js, app.css, package.json 이거 따로 있구나 등이 있어요. 근데 app.js는 앱의 메인 컴포넌트라서 여기서 다른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조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pp.css 파일은 스타일을 꾸밀 때 쓰는데 오늘은 안 쓸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잘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키지.json을 보시면 이거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지, 또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지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git ignOre는 git에 저희가 파일을 올리잖아요. 그때 어떤 거를 제외할 건지를 알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백엔드가 그 주소를 보내주면은 env 파일을 넣어서 git ignore에 넣어 놓으면 백의 파일이 올라가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리액트가 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리액트는 복잡한 웹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노드.js 라이브러리 가운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컴포넌트 기반의 유연한 구조예요.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액트는 UI를 컴포넌트라는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레고 같은 한 조각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면 큰 예쁜 모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레고의 한 조각을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중복 코드를 줄이고 수정도 쉬워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쉽고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이거는 버추얼 돔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하는데 첫 번째로 돔이 무엇일까요? 돔은 HTML을 브라우저가 이제 적으면은 그걸 브라우저가 읽어서 약간 트리 구조로 그렇게 저장을 하는데 이거를 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돔 수정이 왜 느릴까요? 이거는 돔을 수정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화면을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100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돔이 다시 그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상의 돔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만 골라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바뀌면은 새로운 버추얼 돔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전에 거랑 지금 거랑 비교를 해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 돔에 반영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렌더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 렌더링은 여기 적혀 있듯이 브라우저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해서 화면에 실제로 그려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왔던 파일을 이제 폴더를 열어볼 건데 VS 코드를 켜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서 한번 터미널을 열어볼게요. 그래서 자기가 이지 리액트란을 만들었던 파일에 들어와 있다 하시는 분들은 npm 스타트만 치시면 되고 나는 아직 그 파일 밖에 있다, 폴더 밖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cd 이지 리액트를 치시고 npm 스타트를 쳐주시면 됩니다. 잘 안 되면 손들어서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NPX 크리에이트 하셨어요. 지금 여기 NPM 파트가 변경하는 문제가 크리에이트 여기는 모든 모듈 수 있는 폴더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NPM 파트가 안 됐던 이유는 여기 대문자에 있는 이지 리액트였는데 여기는 바로 여기 모든 모듈이 없으니까 NPM이 그걸 못 찾아서 이거 실행 안 돼라고 해가지고 에러가 된 거고 여기 안에 이지 리액트는 모듈이 있으니까 이제 하고 화면이 이거 네, 보시면 지금 정상적으로 이동이 됐고 여기서 NPM 스타트 키 켜보시면 치고 지금 여기서 된 이유가 지금 보면 폴더가 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게 npm 스택트가 동작을 하는 게 바로 로드 모듈이면 파일 폴더가 있잖아요. 요거 있는 거 기준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최상단계거든요. 이 리액트에서는 로드 모듈 폴더가 없으니까 못 찾았다. 내가 이거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러가 뜬 거고, 지금 안 생긴 이지 리액트는 로드 모듈이 있으니까 파일을 찾아서 이제 동작이 있다. 두 번째 파일 이제 가끔 금방 바꿔야 돼. 그냥 페이지하고 여기서 npm 띄고 노드지스 않나? 영상을 주는 하면은 전문적으로 되면 아마 엣지에서 차이 없을 것처럼 떠가지고 다른데. 아마 전체적으로 뜨면은 이상하게 원장을 그냥 띵글띵글 돌면서 뜰 거거든요. 근데 이 수축해도 좀 느릴 것 같은데 이런 애들 그리고 아직도 파워제로에서 보안을 하시면 커맨드 프롬프트로 바꿔서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무슨 내려가는 거고요? 아니, 크리에이트 리액트에 그거는 네. 예를 들어 수학까지로 이걸 하면 왜 기다리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저거 하면 다시 쳐봐야 될 것 같은데? npm 스타트 말고 npx 크리에이트 리액트부터 다시 쳐보셔야 돼요. 이거 볼까요? 근데 X로 치는 x 크리에이트 리액트 M이고 그 뒤에 이지 리액트까지 쳐주셔야 됩니다. 항상 띄고 그 다음에 이지 리액트 하고 업무 이거 띄어쓰기가 안 돼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다음 진도를 나가볼게요. 안 되는 분은 일단 도움을 받으시다가 점점 같이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리액트의 기본 기능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UI를 독립적이고 재사용한 가능한 조각으로 나누는 리액트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을 적을 때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을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서 오늘 저희가 만들 게 이런 자신만의 프로필 카드인데 좋아요 버튼과 좋아요를 초기화할 수 있는 버튼이 달린 그런 카드 간단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컴포넌트를 분리할 겁니다. 그런데 컴포넌트는 파일 단위로 분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 그 페이지에 너무 코드가 길어지면은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다른 파일에서 또 임포트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저희는 src 폴더에 profilcard.jsx라는 그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VS 코드 들어가셔서 src 폴더 우클릭하시면은 new 파일 또는 새 파일 뜨거든요. 거기에 이름을 profilcard.jsx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다 되셨나요? 열심히 다운이 다른 분들은 파일 다 만드셨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써야 될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그 만드신 폴더 안에 보면은 저희는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그 펑션 프로필 카드라는 컴포넌트 함수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으로 그걸 화면에 보여줄 걸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div 안에 있는 건 인라인 스타일을 제가 작성을 한 건데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볼더는 약간 테두리 두께를 2픽셀로 할 거다라는 거고 옆에는 색깔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리고 볼더 라디우스는 그 모서리 둥근 거를 얼마큼 할 거냐는 거고 패딩은 한쪽 여백 그리고 위드 너비는 그만큼 텍스 얼라인 이거는 텍스를 가운데 정렬하겠다는 거고 폰트는 어떤 폰트로 할 건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H2에 이름, 나이, 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닫아주고 export default 프로필 카드를 하면은 이렇게 export를 하면은 다른 파일에서 import해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자기 VS 코드에 만든 파일에 이 내용을 한번 써주세요. CD 한번 더 하셔도 CD, DGDX 이런 거 하고 엔터하고 그 다음에 MPS 다 써주셨나요? 아직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면 그 src 같은 폴더 밑에 app.js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import profile card from .profile card에서 프로필 카드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 프로필 카드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점이 하나는 같은 폴더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펑션 앱에서 이제 부모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도 리턴으로 반환하고 스타일 제가 작성한 대로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프로필 카드 컴포넌트를 여기에 배치하겠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래 있던 내용을 다 지우고 이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줄까요? 저장 꼭 해주세요. 여러분 반영이 안 되신다면 다들 저장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컨트롤 S 꼭 눌러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새로 고치는 거 네, 이거 넣어주세요. 다 하셨나요? 다음 진도 나가볼게요. 그렇게 하면 브라우저에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다들 잘 뜨나요, 브라우저에?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JSX라는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JSX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HT처럼 쓸 수 있는 문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엔 핵심 규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닫힘 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리턴을 해서 이미지 src photo.jpg라는 걸 썼어요. 이거는 맞는 코드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슬래시가 항상 꼭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저희 H1 해서 그걸 열어줬으면은 H1 여기 앞에 슬래시 넣어서 꼭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열었으면 닫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 최상위 태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턴 안에 있는 H1이랑 P가 같은 동일한 선상이 있으면 그러면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럼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div 또는 뭐 다른 최상위 코드 안에 이렇게 내용을 최상위 코드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넣어주시면 잘 작동이 됩니다. 잘 안 되나요? 그래서 잘 들리나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이제 props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props는 컴포넌트의 값을 전달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한테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값이에요. 거기 중에 이거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자식 컴포넌트에서는 수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서 자식한테만 넘겨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그 재사용성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아까 프로필 카드.jsx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props로 나의 정보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src profile.card.jsx를 보시면은 여기 원래 여기가 그냥 빈 괄호였어요. 근데 여기에 name, age, dream, 이모지 해서 이름, 나이, 꿈, 그리고 이모지를 부모한테서 받아올 거예요. 부모 컴포넌트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name, 나이 해서 age 세, 꿈, dream 여기고 이모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로 받은 name 값을 출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앱이 이제 부모 컴포넌트가 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여기 프로필 카드라는 컴포넌트를 여기다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name에 여기 이름을 입력을 하고 나이는 뭐 자기 나이 그리고 꿈은 뭐 그냥 예시로 넣어놓은 건데 자기 꿈 그리고 이모지는 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문자열은 따옴표로 하고 그 숫자 또는 불리어는 중괄호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 있는데 중괄호를 한다거나 나이랑 숫자 있는데 저 따옴표를 하면은 오류가 나요. 그럼 이렇게 두 개 한번 같이 진행을 해줄게요. 저장도 꼭 해주세요. 모형에 있는 거야? 네. 안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다른 운영진분들이 가주실 겁니다. 이거 다시. 뭐지? 다 되셨나요? 이거는 혹시 화면에 잘 들어가 있어?
기간 여기인데 엄마 보시면 이거는 지금은 여기 하드코딩으로 이거를 써놨는데 이거를 네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값을 바꿔도 바로 조절되겠죠. 그러면 이거가 안 쓰고 있다는 걸 어디서 적어놓으시면 아마 저거는 여기에 여기 이거가 지금 선언을 안 쓰고 있다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무시하세요. 하고 액정.js에 지금 우리가 변수 3개 선언해줬잖아요. 그 변수 3개 선언한 거를 변수가 4개네요. 여기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라고 다음 거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라는 거를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벤트는 사용자의 행동, 즉 버튼을 클릭하거나 텍스트를 입력을 하거나 마우스를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핸들러, 어떤 함수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실행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좋아요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면 useState라는 훅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는 리액트에서 상태를 관리하는 훅입니다. 그래서 값이 바뀌면 화면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요. 그래서 기본 구조를 보면은 const로 해서 그걸 정의를 해줄 건데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에는 상태 값을 적어주고 그 두 번째에는 콤마하고 상태 변경 함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use state를 하고 괄호 열고 얘는 여기 초기 값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state란 무엇이냐면 컴포넌트 안에서 변할 수 있는 값으로 예를 들어서 좋아요 개수 또는 입력값 그리고 로그인 여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을 보자면은 사용자가 이제 좋아요 버튼을 누르겠죠? 그럼 그거를 우리는 이벤트를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고 use state로 상태를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화면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만들었던 프로필 카드 파일을 이렇게 수정을 할 건데 첫 번째로 import use state from react 리액트에서 use state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추가가 됐죠. const likes랑 set likes use state는 0부터 그렇게 하면은 likes라는 상태 값을 제가 지금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set likes라는 상태 변경 함수를 작성을 할 때는 set을 하고 그 뒤에 앞에 있는 상태 값을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se state는 0이니까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function handle like를 보면은 set likes에 like가 하나씩 늘어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번에는 handle like 함수를 정의를 해줄 건데 상태 변경 함수인 set like에 이게 실행이 되면은 set like 그러니까 그 좋아요 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저희는 초기화하는 버튼도 만들 거라서 handle reset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거기서는 원래 상태 함수를 상태 변경 함수를 다시 0으로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div 스타일 하고 여기 name name age dream 하고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새롭게 들어온 건데 잠깐만요. 이거는 현재 좋아요 수를 출력을 하는 props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이제 onClick이라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근데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되냐 핸들 like라고 아까 만들어놨던 좋아요 수를 하나씩 늘리는 그런 버튼을 할 거고 이 버튼은 좋아요 플러스 좋아요라는 그 글자를 위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옆에는 초기화 버튼도 있는데 이것도 on클릭을 하면은 핸들 리셋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좋아요 수가 다시 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이제 app.js에서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자기 VS 코드에 넣어볼까요?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되시나요? 잘 되셨나요, 다들?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번엔 조금 올라가서 다시 이 컴포넌트 부분에 보면은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app.js에서 그것만 변경을 할 건데 지금은 프로필 카드가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그 밑에 동일하게 프로필 카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름과 나이 내용만 변경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게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만 app.js에 작성을 해볼까요? 그 위에 스타일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완료를 하시면 이렇게 뭐 제가 예시를 들어서 넣어 놓은 거지만 이 내용들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잘 나오는지 확인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끝나는데 과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만든 프로필 카드를 참고를 해서 제 실습 스텝 3에 있는 코드를 참고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프로필 카드를 참고를 해서 자신의 소개 카드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과제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조건은 첫 번째로 프롭스에 지금 이름, 나이, 꿈 이모지만 있는데 거기 취미랑 MBTI를 같이 추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소개 보기 버튼을 만들어서 눌렀을 때 간단한 자기소개가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그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 소개 숨기기가 되는 그런 걸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은 상태 변경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값이 원래 저희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 여기 초기 값에 지금은 0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0뿐만 아니라 뭐 true나 false 그 상태의 값에 대해서도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값이 false면 true로 바뀌고 true면은 false로 바뀌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상태 변경 함수를 작성을 하고 거기 앞에 괄호 열고 느낌표 다시 상태 변경 함수를 작성을 하면은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렌더링도 있는데, 이거는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만 화면이 다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ue일 때만 화면에 보여주고 false일 때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작성을 하고 보여줄 UI를 적으면 되는 건데, 예시를 보자면은 여기 만약 true일 때는 화면에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true일 때 그거를 하면은 화면에 보이겠죠. 근데 false일 때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삼형 연산자는 조건이 맞으면은 앞에 게 실행이 되고 아니면은 뒤에 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하고 물음표를 치고 참일 때, 그러니까 맞을 때 실행되는 그 값을 적고 땡땡 해서 뒤에 거짓일 때 값을 적으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들을 모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필수 조건을 모두 다 아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출을 하면 되냐 보시면은 일단 본인 깃허브 레포지토리에 리액트 코드를 올린 다음에 리드미에 밑에 두 가지 사진을 함께 첨부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소개보기 버튼 있죠? 이게 닫혀 있을 때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소개 숨기기라는 버튼이 원래 소개 보기에서 소개 숨기기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 숨기기를 다시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진을 모두 첨부를 해주시면 제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디코나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세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